이곳엔 파이프도 없고 우물도 없으며 지평선에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나흘째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것 좀 보세요. 밤새 내내 그랬던 것처럼 물이 여물통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새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공기 중에서 곧바로 뽑아낸 식수입니다. 이 장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12달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미친 신발 명품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100년 넘게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개 수집기, 이슬 수확기라고 하죠. 칠레의 해안마을, 모로코의 산악지대, 에티오피아의 시골 지역 등 전력망이 닿지 않고 우물이 말라버린 곳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큰 이유는 솔직히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너무 잘 작동하고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보아왔지만 단지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차가운 유리잔에 맺힌 응결 현상이죠. 해가 뜨기 전 매일 아침 풀잎에 맺히는 이슬입니다. 그것은 $3,000짜리 상업용 워터 제너레이터가 압축기와 팬을 이용해 복제하려고 애쓰는 일을 거미줄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공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보이지 않는 물을 머금고 떠 있으며 그 물을 놓아줄 만큼 차가운 무언가에 닿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공기가 그 온도 이하의 표면에 닿으면 그 안의 수증기는 밖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응결되어 액체로 변하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넓은 표면입니다. 바람을 향해 각도를 조절한 큰 표면적이며 중력이 물방울을 아래로 끌어내려 바닥에 모이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동 부품도 없고 전기도 필요 없으며 유지보수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전에 설치하면 잠자는 동안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제가 생각할 때마다 놀라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기는 어느 순간에도 약 상경 7,000조 갤런의 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강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그저 그곳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수집하지 않고 있죠. 그것이 이 모든 생각의 핵심입니다. 여기 부품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6판의 6피트 크기의 그늘막 메쉬. 어느 정원센터나 철물점에서나 찾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약 $5 정도 하죠? 짜임이 촘촘할수록 좋습니다. 배구 네트보다는 창문 방충망에 가까운 것을 원하실 겁니다. 이 메쉬가 여기서 실제적인 모든 일을 다 하므로 짜임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1인치 PVC 파이프 4구간. $2 정도이며 고철로 구하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집안 어딘가 서랍에 몇 개 있을 겁니다. 수집통으로 쓸 플라스틱 배수관 섹션. 철물점에서 3도 $4 정도 하며 적절한 각도로 받쳐줄 벽돌이나 돌 몇 개가 필요합니다. 다 합해서 $10에서 $14 정도입니다. 이미 케이블 타이와 벽돌이 있다면 $8면 충분합니다. PVC를 자르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철물점에 요청하면 그 정도 절단은 종종 무료로 해줍니다. 먼저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4개의 PVC 섹션을 대략 높이 4피트, 너비 3피트의 직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양을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은 채 바람을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부속품을 다루고 싶지 않다면 모서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으세요. 충분히 잘 버팁니다. 이제 프레임 위에 메쉬를 펼칩니다. 팽팽하게 당기세요. 처짐이 전혀 없어야 하며 모든 가장자리를 따라 6인치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습니다. 드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표면 전체에 똑같은 긴장감을 주어야 합니다. 메쉬가 처지면 물이 고이게 되고, 물이 고이면 흘러내리는 속도가 느려져 수집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에 평평하게 눕혀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평하다는 것은 물이 위에 고였다가 해가 뜨면 증발해버린다는 뜻이고, 그러면 수집되는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벽에 얕은 각도로 기대어 놓는 것처럼 15도에서 30도 정도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메쉬에 형성된 모든 물방울이 스스로 아래로 굴러내려가 아래쪽 가장자리에 닿고 밑에서 기다리는 수집통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배수관 섹션을 그 아래쪽 가장자리 바로 밑에 설치하세요. 수집통에서 저장 용기로 짧은 튜브를 연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옆이 아니라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세요. 공기가 메쉬 주변이 아니라 메쉬를 통과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황혼역의 마당을 걸으며 산들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느껴보세요. 그곳이 프레임의 정면이 향할 곳입니다. 지면에서 조금 띄워주세요. 단 1피트라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면 근처의 공기는 조금 더 높은 곳의 공기보다 더 건조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피하세요. 밤새도록 이슬이 맺혀서 여러분이 수집하러 나올 때까지 그 통에 그대로 있기를 원할 테니까요. 잠 깨기 전에 증발해버리는 건 원치 않으실 겁니다. 일몰 전에 설치하세요. 새벽에 다시 오세요. 그것이 루틴의 전부입니다. 밤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물리법칙이 항상 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가 메쉬 표면에 닿아 함께 차가워집니다. 이슬점을 통과하면 수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응결되어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그 물방울은 근처에 있는 다른 물방울을 만납니다. 그것들이 합쳐져 더 무거워지면 중력이 나머지를 처리하여 수집통으로 굴러내려가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평균적인 습도와 섭씨 10도 초중반의 온도에서 안개도 비도 없던 첫날 밤, 저는 0.5리터가 조금 넘는 물을 수집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조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대단치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은 전혀 특별할 게 없었죠. 습한 기후, 해안 지역 또는 강 유역처럼 아침 안개가 밀려오는 곳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설비로 하룻밤 사이에 1리터, 2리터, 때로는 그 이상을 뽑아냅니다. 메쉬 크기를 10방시피트로 키우면 이제 토요일 오후에 철물점에 한번 다녀와서 만든 장치로 본격적인 일일 물 생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4인 가족에게는 1인당 하루 약 2리터의 식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기후에서 이 장치를 적절한 크기로 만들면 그 필요량을 공기 중에서 전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요금도 없고 사회 기반 시설도 필요 없으며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기 중의 물은
사실 처음부터 꽤 깨끗합니다. 땅에 닿지도 않았고 토양이나 파이프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지표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인 박테리아, 농업 유출수, 침전물 등의 대부분을 건너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쉬의 입자를 집어 삼키거나 교통량이 많거나 산업단지 근처인 도시지역에서 이것을 만든다면 미량의 오염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5분이면 끝나고 비용은 약 3달러입니다. 플라스틱 병을 하나 준비하세요. 바닥을 잘라냅니다. 병목이 아래를 향하도록 거꾸로 뒤집습니다. 내부의 재료를 아래에서 위로 쌓으세요. 먼저 솜을 넣고 그 다음에 활성탄, 어항용품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를 넣고 그 다음에 고운 모래층을 넣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솜을 한층 더 얹으세요. 수집한 물을 위에서 붓고 아래에 깨끗한 용기로 병목을 통해 뚝뚝 떨어지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필터입니다. 입자를 걸러내고 대부분의 화학적 우려사항을 흡수하며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1분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완전히 확신하고 싶다면 끓이세요. 또는 리터당 무향 가게용 표백제를 한 방울 넣으세요. 30분을 기다리면 소독된 수돗물만큼 깨끗해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따라서는 수돗물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단돈 12달러의 일회성 비용으로 공기 중에서 얻는 5분 만에 여과된 공짜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점은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방식의 변형된 형태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잉카인들은 산 안개에서 물을 응결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석조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수세대 동안 안개 그물로 물을 수확해 왔습니다. 네게부 사막에는 청동기 시대의 우물들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지어진 구조물인 이슬 수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실내 배관이 보급되고 시수돗물이 기본값이 되면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췄고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왔기에 오래된 지식은 그저 조용히 선반 위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오후에 12달러로 그 지식은 다시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왜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대비책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미 오프그리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실질적인 빈자리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호기심에 새벽 2시에 이 영상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작동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공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실용적인 역사와 생존의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미래를 수확하기 시작하세요.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